2025년 3월 19일 새벽 홍해 바브엘만 데브 해협 북쪽 42 해리 지점 사우디 해군 알리아드 해군기지 브리핑룸 스크린에 뜬 첫 슬라이드는 2000년 10월 12일 예멘 아덴항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USS 콜디디지 67의 좌연에 지름 10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아래로 검게 그을린 강판이 물속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소형 자폭보트 한 척이 700파운드, 약 318kg의 폭약을 싣고 접근해 터뜨린 결과였습니다. 17명의 수병이 숨졌고 39명이 다쳤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첸 중령입니다. 미 해군 수상전 장교 출신으로 현재는 연합사 해상작전부에 파병되어 홍해 해역 다국적 대테러 작전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브리핑은 특별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위협을 다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홍해 남부에서 무인 수상정, 즉 USV 공격이 6건 보고됐습니다. 원격 조종되는 이 작은 보트들은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에 자폭 직전까지 속도를 늦추지 않고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아 탐지가 늦어지며 여러 척이 동시에 다른 방향에서 들어오는 파상 침투 전술을 쓰고 있었습니다. 2000년의 코람 사건 이후 우리는 근거리 비대칭 위협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 옆에 선 사우디 해군 파하드 알샤란이 대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사람이 탄 보트였고 지금은 무인입니다. 탐지창은 더 짧아지고 대응 시간은 더 촉박해졌습니다. 스크린이 넘어가며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형 근접방어 무기 체계 비공이었습니다. 지름 70mm 약 2.75인치짜리 소형 로켓의 전자광학, 즉 EO 카메라와 적외선, 즉 IR 센서, 그리고 관성항법장치 INS가 결합된 정밀 유도탄이었습니다. 파하드 대령이 레이저 무기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작년 우리 해군이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신형 무기입니다. 사거리 8km, 발사 후 망각 방식입니다. 한 명의 사수가 여러 발을 연속으로 쏠 수 있고 각 탄은 스스로 표적을 찾아 명중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과 한국은 함께 이 무기의 개념을 검토했었습니다. 당시 미 해군은 예산 문제로 프로그램을 축소했고 한국이 독자 개발을 완주해 자국 해군에 배치한 뒤 작년 사우디와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우디 해군 초계함 4척에 비공 체계가 탑재됐고 한국 측 기술 지원단이 파견되어 교육과 정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룸 뒤편에는 한국 해군에서 파견된 기술 지원단장 김상우 중령과 영국 해군 연락관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국적 연합작전이었습니다. 모두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스크린 우측 상단에 실시간 정보가 떴습니다. 현재 홍해 중부 북위 16도 지역에서 USV 편대 활동 징후 포착, 추정 규모 5대에서 8대, 접근 예상 시각, 오늘 새벽 04시 30분 파하드 대령이 저를 보았습니다. 중령님, 오늘은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비공의 첫 실전입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한국이 개발하고 사우디가 도입한 무기가 오늘 처음으로 실전에서 그 능력을 증명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뒤편에서 김상우 중령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중령님, 저희 기술진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2000년의 그림자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코람의 구멍, 그 안에서 숨진 수병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무기가 있었고 새로운 전술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날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모두 준비하십시오. 04시 30분 우리가 먼저 찾고 먼저 끊습니다. 브리핑룸 불이 켜지고 장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파하드 대령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늘 한국의 기술과 우리의 의지를 함께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의 참사는 오늘의 준비로만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을 나서며 복도 창밖으로 홍해의 어둠이 보였습니다.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작은 보트에 폭약을 싣고 우리를 향해 오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2000년의 그날처럼 무방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비공이라는 이름의 방패가 우리 곁에 있었고 그 방패를 함께 들어올릴 동맹들이 있었습니다. 항구 부두에는 사우디 해군 초계함 알-다르이아함과 알-주바일함이 출항 준비를 마치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두 함정의 후가판에는 한국산 비공 발사대가 장착되어 있었고 그 옆에서 한국 기술진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쥔 작전 명령서는 아직 따뜻했습니다. 새벽 04시 30분
한국 무기의 첫 실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새벽 04시 30분 홍해 중부 해상 사우디 해군 초계함 알-다르이아함 함교 안전술 디스플레이에는 우리 편대가 푸른 삼각형으로 미확인 접촉은 노란 마름모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알-다르이아함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같은 급 초계함 알-주바이람, 우측에는 영국 해군 호위함 HMS 랭커스터가 삼각 편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세 척의 함정은 링크 16 즉 데이터 링크로 묶여 있었고 모든 센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국적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의 화면, 하나의 그림, 하나의 결심이었습니다. 알-다르이아함 함교에서 파하드 알-샤란이 대령이 쌍안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중령님, 북동쪽 7시 방향, 거리 12km 지점에서 소형 접촉 여러 개 포착됐습니다. 속도 30노트 이상, 레이더, 반사 면적 0.2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제 옆에 선 작전 장교가 스크린을 확대했습니다. 노란 마름모 5개가 우리를 향해 부채꼴로 펼쳐지며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파상 침투 대형이었습니다. 하나를 막으면 다른 것이 옆구리를 노리고 2개를 막으면 세 번째가 정면으로 돌진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2000년 코람을 공격했던 그들의 후예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함정, 교전 준비. 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공 발사대, 표적 할당 개시. 교전선 8km, 민간 선박 확인 후 사격 허가. 알-다르이아함 후가판에서 비공 발사대가 천천히 회전하며 북동쪽을 향했습니다. 사각형 발사관 8개가 나란히 정렬되어 있었고 각 관마다 지름 70mm의 로켓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발사대 옆 통제석에서 한국기술지원단 소속 이준혁 중사가 헤드셋을 조정하며 보고했습니다. 함교 후가판입니다. 비공 1호기부터 8호기까지 전원 정상, EO 및 IR 센서 활성화 완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저는 그 아래 숨은 긴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진에게도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무기가 처음으로 실전에서 시험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중령님, 접촉 거리 10km. 작전 장교가 말했습니다. 속도 32노트로 증가, 예상 도달 시간 15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분 충분히 길지만 결코 여유롭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USV는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에 경고 사격도 소용없었고 회유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돌진해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알-주바이람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연합사령부, 이쪽 알-주바이람입니다. 우리 레이더에도 동일 표적 포착, 비공 사격 준비 완료했습니다. 명령만 주십시오. 목소리의 주인공은 압둘라 알-오타이비 소령이었습니다. 사우디 해군 특수전 출신으로 이번 작전에 자원에 참가한 장교였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알-주바이람, 이쪽 데이비드 첸 중령입니다. 교전선 8km, 센서 교차 확인 후 사격입니다. 우리가 먼저 찾고 먼저 끊습니다. 압둘라 소령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령님. 오늘은 우리가 규칙을 정합니다. 무전이 끊어지고 함교 안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바깥에서는 파도 소리만 들렸고 스크린 위에서는 노란 마름모들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리 9km, 8.5km, 8.2km. 제 손이 함교 난간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 분노가 차가운 결의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함교 후가판입니다. 표적 1번부터 5번까지 EO 및 IR 동시 라곤 완료. 이준혁 중사의 목소리가 헤드셋에서 들려왔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명령 대기 중입니다. 제 뒤편에서 한국기술지원단장 김상우 중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령님, 비공은 준비됐습니다. 저는 파하드 대령을 보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00년의 그림자를 오늘 여기서 끝내야 했습니다. 모든 함정, 사격 개시, 표적 1번부터 5번, 비공 발사 허가. 순간 알-다르이아함 후가판에서 하얀 불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첫 번째 비공 로켓이 발사관을 떠나 하늘로 치솟았고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연속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백색 연기가 갑판 위를 뒤덮었고 로켓들은 포물선을 그리며 북동쪽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알-주바이람에서도 거의 동시에 발사 신호가 올라왔습니다. 하늘 위로 여러 줄기의 연기 자국이 그어졌습니다. 한국이 만들고 사우디가 쏘는 무기가 지금 이 순간 실전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발사 완료, 탄착까지 예상시간 45초. 작전 장교가 말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영사시 33분 20초, 45초 후면 비궁이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증명될 것이었습니다. 함교 안 모든 이들의 눈이 스크린에 고정되었습니다. 노란 마름모 5개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 위로 초록색 점 5개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점들은 우리가 쏜 비궁 로켓들이었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4km, 3km, 2km.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김상우 중령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초록점이 첫 번째 노란 마름모와 겹쳐졌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노란 마름모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작전 장교가 외쳤습니다. 표적 1번 격침 확인.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마름모가 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표적 2번, 3번 격침. 함교 안에서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남은 표적이 2개 더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표적 4번, 5번 추적 지속. 제가 말했습니다. 모든 함정 경계 태세 유지. 네 번째와 5번째 초록점이 마지막 두 마름모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두 마름모가 스크린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 표적 격침 확인. 작전 장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발 발사, 5개 명중입니다. 함교 안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와 박수,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파하드 대령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중령님, 해냈습니다. 비궁이 해냈습니다. 김상우 중령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령님. 오늘 한국의 기술이 증명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가슴속 분노는 이제 뜨거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비궁은 그리고 이 동맹은 해낼 수 있습니다. 후가판에서 이준혁 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함교 후가판입니다. 모든 발사관 정상, 재장전 준비 완료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만든 무기가 사우디 해군의 손에서 연합작전 지휘관의 명령으로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새벽 04시 34분 홍해 위로 한국 무기의 첫 실전 승리 신호탄이 올랐습니다. 새벽 04시 45분 첫 교전이 끝난 지 10여 분 후였습니다. 함교 안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파하드 대령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중령님, 비궁의 센서 체계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작은 로켓이 파도 속에서 목표를 구분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김상우 중령을 보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자부심이 그의 표정에서 읽혔습니다. 비궁의 핵심은 센서 융합입니다. 김중령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비궁에는 2개의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EO, 즉 전자광학 센서입니다. 쉽게 말해 고성능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눈처럼 빛을 이용해 사물을 봅니다. 두 번째는 IR, 즉 적외선 센서입니다. 이것은 열을 감지합니다. 엔진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 배기가스의 온도 차이를 포착합니다. 스크린에 2개의 화면이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은 흑백의 선명한 영상이었고 오른쪽은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구분된 열화상이었습니다. 이온은 날씨가 맑을 때 강력하지만 해무나 연막이 끼면 약해집니다. 반대로 IR은 밤이나 안개 속에서도 열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파하드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센서를 동시에 쓰는 이유는 뭡니까? 김중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비궁의 독창성이 있습니다. 두 센서가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정보를 교차 검증합니다. EO가 저기 뭔가 있다고 하면 IR이 맞다. 그것은 열을 내고 있다고 확인하는 겁니다. 둘 다 예라고 할 때만 진짜 표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을 교차 확인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스크린에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EO와 IR의 신호가 겹치는 지점에만 빨간 원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 덕분에 파도, 부유물, 심지어 새때까지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파도는 움직이지만 열이 없고 새는 작은 열은 있지만 엔진 특유의 온도 패턴이 없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정교한 논리였습니다. 함교 안 사우디 장교들도 진지하게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중령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비궁이 발사되면 처음에는 INS, 즉 관성항법 장치가 작동합니다. 이것은 내부의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계를 이용해 자기 위치를 계산하는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로켓 안에 들어있는 작은 나침반과 속도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가 궤적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INS가 로켓을 큰 방향으로 이끌고 표적 근처 1km 지점부터 EO와 IR이 작동해 미세 조정을 합니다. 마지막 100m에서는 완전히 센서에 의존해 정확히 명중합니다. 작전 장교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발사 후 조종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김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발사 후 망각, 즉 파이어 앤 포겟 방식입니다. 사수가 조준선을 계속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 번째 표적을 쏘고 나면 곧바로 두 번째 표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수 침투 상황에서 결정적 이점입니다. 헬기에서 레이저 무기로 표적을 계속 비춰주는 방식이나 유선으로 조종하는 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2000년 코람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비궁이 있었다면 그 작은 보트는 접근도 하기 전에 격침됐을 것입니다. 파하드 대령이 물었습니다. 비용은 어떻습니까? 대한미사일과 비교하면요. 김중령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대한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면 비궁을 약 15발에서 20발 정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한미사일은 사거리가 100km 이상이고 비궁은 8km에 불과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비궁은 근거리 위협, 특히 소형 고속정이나 무인정을 상대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싸게, 많이, 정확히. 이것이 비궁의 철학입니다. 스크린에 비교표가 떴습니다. 대한미사일 한 발 대 비궁 18발. 사거리는 짧지만 숫자에서 압도적 우위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략이 명확했습니다. 먼 바다의 큰 적은 대한미사일로, 가까운 바다의 작은 적은 비궁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영국 해군 연락관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센서를 교란하려는 시도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연막탄이나 열교란 장치 같은 것 말입니다. 김중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적들도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연막을 뿌리거나 여론 데코이, 즉 가짜 여론을 던져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하지만 비궁의 소프트웨어는 이것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엔진의 열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뜨겁다가 식었다가를 반복하는 주기가 있고 배기가스의 온도, 분포도 특정한 형태를 띱니다. 데코이는 단순히 뜨겁기만 할 뿐 이런 복잡한 패턴이 없습니다. 비궁의 IR 센서는 단순히 뜨거운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엔진처럼 뜨거운 것을 찾습니다.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합니다.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정교한 소프트웨어의 승리였습니다. 김중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 발이 데코이에 속더라도 다른 발이 진짜를 맞춥니다. 비공 시스템에는 중복 사격 방지 기능이 있어서 이미 다른 탄이 노리고 있는 표적에는 추가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함교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비궁의 정교함에 압도된 것 같았습니다. 파하드 대령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중령님,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무기를 선택했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로켓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무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비궁은 사람의 판단을 대신하는 인공지능까지는 아니지만 분명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중령이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교전에서 5발 모두 명중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센서 융합, 교차 확인, 데코이 판별, 중복 방지. 모든 기술이 하나로 작동한 결과입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동쪽 수평선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과 함께 한국 무기 체계의 새로운 시대도 열리고 있었습니다. 비궁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위의 사양이 아니었습니다. 홍해 바다 위에서 검증된 실전의 무기였습니다. 파하드 대령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함정, 경계 태세 유지. 비궁 재장전 완료 확인. 알주바일함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재장전 완료, 언제든 사격 가능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위협이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이제 답이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무기, 비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상황이 다시 급변했습니다. 연합사령부에서 긴급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함정, 이쪽 연합사령부입니다. 북위 15도 30분, 동경 42도 지점에서 대규모 USV 편대 포착, 추정 규모 12대 이상, 상선 3척을 향해 이동 중입니다. 제 손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12대 이상. 아침에 5대도 버거웠는데 이번에는 그 2배 이상이었습니다. 파하드 대령이 스크린을 확대하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중령님, 이것은 조직적인 공격입니다.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계획된 작전입니다. 전술 디스플레이에 노란 마름모들이 마치 벌떼처럼 몰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 갈래로 나뉘어 서로 다른 상선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 그룹당 4대씩 완벽한 분산 공격 대형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우리 편대는 3척, 각 함정마다 비공 발사대 하나씩, 알다르야함과 알주바일함에는 각각 8발씩, 영국 함정에는 비공이 없었습니다. 총 16발, 12대 이상의 적을 상대하기에는 빠듯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함정 최대 전속, 교정거리로 접근합니다. 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표적 우선순위 설정, 상선에 가장 가까운 것부터 제거합니다. 알다르야함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엔진 굉음이 함교까지 울려왔고 선수가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김상우 중령이 헤드셋을 쓰고 한국기술진과 교신하고 있었습니다. 후갑한 모든 발사관 점검 완료했습니까? 이준혁 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중령님. 8발 전부 정상입니다. 센서 활성화 대기 중입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예상 교전 시각까지 12분, 상선들까지는 6분. 우리가 먼저 도착해야 했습니다. 늦으면 코람의 비극이 반복될 것입니다. 함교 앞 모든 이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중령님, 상선들이 회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작전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스크린에서 3척의 상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리비아 국적의 유조선 1척, 그리스 국적의 컨테이너선 1척, 파나마 국적의 화물선 1척이었습니다. 모두 민간 선박이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였습니다. USV 편대들도 그에 맞춰 경로를 수정했습니다. 마치 늑대 무리가 흩어진 양을 쫓듯이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파하드 대령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상선, 이쪽 연합군입니다. 현재 위치 유지하십시오. 우리가 위협을 제거하겠습니다. 하지만 상선들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폭약을 가득 실은 보트들이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데 가만히 있을 선장은 없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움직이는 표적을 보호하면서 움직이는 위협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교정거리 진입 8km. 작전 장교가 외쳤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다르야함 유조선 담당, 알주바이람 컨테이너선 담당, 표적 할당 개시. 김중령이 후가판에 지시했습니다. 비공 1호기부터 4호기, 유조선 방향 USV 4대 라곤, 5호기부터 8호기 예비 대기. 이준혁 중사가 신속하게 응답했습니다. 1호기부터 4호기 표적 라곤 완료. 2호 및 IR 교차 확인 양호.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침과는 차원이 다른 교전이었습니다. 더 많은 표적, 더 복잡한 상황, 더 짧은 시간. 사격 개시. 제 명령과 동시에 알다르야함 후가판에서 연속 발사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4발의 비공이 차례로 하늘로 치솟았고 거의 동시에 알주바일함에서도 4발이 발사됐습니다. 8개의 하얀 연기 자국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함교 앞 모든 눈이 스크린에 고정됐습니다. 탄착까지 40초. 작전 장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초록색 점 8개가 빠르게 노란 마른 모드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적은 여전히 12개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8발밖에 쏘지 못했습니다. 남은 4대 이상의 USV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파하드 대령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중령님 믿으십시오. 비공을 믿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 4개의 노란 마른 모가 거의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유조선 방향 표적 전부 격침. 작전 장교가 외쳤습니다. 이어서 컨테이너선 방향의 4개도 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컨테이너선 방향도 전부 격침.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물선을 향하던 4대 USV가 여전히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이미 5km 이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알다르야함 예비탄 발사. 표적 화물선 방향 전부. 김중령이 후가판에 외쳤습니다. 5호기부터 8호기 즉시 발사. 다시 4발의 비공이 날아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더 짧았습니다. 표적이 가까워진 만큼 탄착 시간도 단축됐습니다. 탄착까지 30초. 제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화물선까지 거리는 3km. 만약 이번에 못 막으면 다음 기회는 없었습니다. 함교 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초록색 점 4개가 마지막 노란 마른 모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차례로 정확하게 4개의 마른 모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전 표적 격침 확인. 작전 장교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12발 발사 12개 격침입니다. 함교가 폭발했습니다. 환호와 함성, 포옹과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파하드 대령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12대의 USV를 12발의 비공으로 단 한 발의 실패도 없이 모두 격침시켰습니다. 명중률 100%였습니다. 김상우 중령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중령님 감사합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에 증명됐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중령님. 이것은 당신들의 승리입니다. 후가판에서 한국 기술진의 환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준혁 중사가 헤드셋 너머로 외쳤습니다. 함교, 우리가 해냈습니다. 비공이 해냈습니다. 그 순간 연합사령부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알다르이아함 훌륭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당신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곧 알게 됐습니다. 오후 3시 로이터 통신이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홍해에서 한국제 무기체계 비공 12대 무인 공격정 전멸시켜 명중률 100% 기록. CNN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해군 한국산 정밀 유도 무기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 USV 작전 수행. BBC는 군사 전문가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저가 고효율 정밀 무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함교 안스크린의 외신 뉴스가 차례로 떴습니다. 프랑스 AFP, 일본 NHK, 독일 DPA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비공이 홍해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고. 파하드 대령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중령님, 이제 세계가 압니다. 비공이 무엇인지, 한국의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세 척의 상선이 안전하게 항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킨 것은 거대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름 70mm의 작은 로켓, 비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로켓이 오늘 세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김중령이 한국으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네, 전 표적 격침 확인했습니다. 단 한 발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비공의 성능이 완벽하게 검증됐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환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의 국방부에서도 개발진에서도 모두가 이 소식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기술이, 한 나라의 자부심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알다르이아함의 한미에 태극기가 아닌 사우디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아래에서 한국의 이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승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첫 번째 경고 신호가 왔습니다. 연합사령부에서 긴급 화상회의 소집 통지가 떨어졌습니다. 참석 대상은 작전 지휘관급 이상, 보안 등급 최상. 저는 알리아드 기지 작전실로 이동했습니다. 파하드 대령과 김상우 중령도 함께였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이미 여러 국가의 고위 장교들이 접속해 있었습니다. 미 해군 제5함대 부사령관, 영국 해군 중동사령부 작전참모, 프랑스 해군 연락관, 그리고 연합사령부의 삼성 장군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난이 아니라 우려가 가득했습니다. 미 해군 부사령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작전 성과에 대해서는 축하를 보냅니다. 하지만 독립검증단이 전투 데이터를 긴급 분석한 결과 우리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발견했습니다. 스크린에 센서 데이터 그래프가 떴습니다. 여러 개의 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일부 구간에서는 거의 겹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오후 교전에서 기록된 IR 신호 데이터입니다. 빨간 선이 USV의 엔진 열 신호이고 파란 선이 근처에 있던 그리스 화물선의 보조 엔진 신호입니다. 부사령관이 특정 구간을 확대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구간에서 두 신호의 차이가 15% 이내입니다. 비공의 센서가 이것을 구분했지만 여기서 불과 3%만 오차가 더 발생했다면 5인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국 작전 참모가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 교전 데이터가 CNN, BBC, 로이터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비공의 센서 작동 패턴, 탐지거리, 반응 시간, 심지어 EO와 IR의 교차 확인 알고리즘까지 추정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가 다른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란과 예멘의 군사 전문가들이 이미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공을 속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민간 선박 열 신호를 모방한 데코이, 특정 주파수 교란 장치, 새로운 위장 기법들입니다. 김상우 중령이 항의했습니다. 장군님, 그것은 모든 무기 체계가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무기든 사용하면 정보가 노출됩니다. 하지만 부사령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령,
다른 무기들은 수십 년간 전장에서 쓰이며 점진적으로 노출됐습니다. 하지만 비공은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공개됐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그가 또 다른 문서를 띄웠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 요청이 왔습니다. 기술 보호를 위해 비공의 추가 사용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국 무기의 사용을 막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 연락관이 세 번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술적 문제도 있습니다. 비공의 링크 16 통합 방식이 나토 표준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가 시스템 다이어그램을 띄웠습니다. 비공은 표적 정보를 자체 포맷으로 송신합니다. 사우디와 UAE 함정은 이것을 읽을 수 있지만 영국과 프랑스 함정은 실시간 변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교전에서 우리 함정이 비공의 표적 데이터를 2.5초 늦게 받았습니다. 2.5초는 짧지만 고속 기동 상황에서는 아군 5인 사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하드 대령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제 없었습니다. 모든 교전이 성공했고 아군 피해도 민간 피해도 없었습니다. 연합사령부 삼성 장군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파하드 대령, 당신 말이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가 세 개의 문제를 화면에 나란히 띄웠습니다. 첫째, 민간 선박 5인 사격 가능성. 둘째, 기술 정보 노출로 인한 대응 전술 개발 우려. 셋째, 연합작전 시스템 통합 미비. 이 세 가지가 독립적으로는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치명적입니다. 저는 이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각각은 합리적인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완벽하게 포장된 논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사령관이 최종 발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향후 2주일간 비공 체계의 사용을 일시 중단합니다. 그 기간 동안 세 가지 작업을 수행합니다. 첫째, 센서 알고리즘 재검증으로 민간 선박 구분 정확도를 90% 이상으로 향상. 둘째, 전투 데이터 보안 프로토콜 수립. 셋째, 나토 링크 16 완전 호환성 확보. 그가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비공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파하드 대령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장군님, 그 2주일 동안 USV 공격이 또 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부사령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기존 무기 체계로 대응하십시오. 함포, 헬기, 그리고 다른 미사일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김상우 중령이 일어섰습니다. 장군님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입니다. 비공의 성공이 너무 확실해서 기존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버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장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중령, 당신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정치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술자이기 전에 군인이고 군인은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에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파하드 대령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민간 선박 5인, 기술 유출, 시스템 호환. 모두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했기 때문입니다. 김상우 중령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 보호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외교적 고려일 겁니다. 너무 빨리 성공해서 주변국들이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전을 위한 합리적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15% 신호 차이는 실제로 우려할 만합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정밀 유도 무기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공만 멈춰야 합니까? 파하드 대령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중령님,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비공이 너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명중률 100%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됐습니다. 김중령이 한국 국방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 대화 끝에 그가 전화를 끊고 우리를 보았습니다. 본부에서도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정부에서 동시에 압력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기술 보호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시장 속도 조절 요구입니다. 저는 부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알-다르야함의 후가판에 비공 발사대가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쓸 수 없는 무기가 됐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해답을 눈앞에 두고도 쓸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파하드 대령이 물었습니다. 2주일을 어떻게 버팁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함포와 헬기로
12대의 USV를 막았던 경험이 없었습니다. 오직 비공만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밤 9시 기지 정비팀이 비공 발사대에 물리적 잠금 장치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 봉인 테이프가 발사 통제 패널을 덮었습니다. 안전성 재검증 완료 시까지 사용 금지. 김중령이 그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령님, 우리가 2주일 안에 3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센서 정확도 향상, 보안 프로토콜, 시스템 통합.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령, 이것은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2주일은 시간 벌기일 뿐입니다. 설령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도 그들은 다른 이유를 찾을 겁니다. 파하드 대령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다리기만 합니까?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다시 작은 보트에 폭약을 싣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지고도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밤 10시 연합사령부에서 공식 명령서가 도착했습니다. 비공 체계 일시 사용 중단, 기간 2주일, 사유 안전성 재검증, 보안 강화, 시스템 통합, 위반 시 작전 지휘권 박탈 및 군법 회의 회부. 파하드 대령이 그 명령서를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완벽한 명분입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안전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모두가 침묵해야 합니다. 김중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안전은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공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는 해둡니다. 만약 상황이 온다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2주일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생명이 위험에 처한다면 그때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사흘 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5시 30분 긴급 경보가 울렸습니다. 모든 함정, 북위 14도 40분 지점에서 USV 편대 포착. 추정 규모 7대 노르웨이 국적 유조선을 향해 접근 중. 저는 즉각 함교로 달려갔습니다. 파하드 대령이 이미 와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중령님, 우리는 비공을 쓸 수 없습니다. 발사대가 물리적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붉은 봉인 테이프가 감긴 통제 패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76mm 함포와 헬기뿐이었습니다. 알다르이아함과 알주바이람, 최대 전속으로 현장 접근, 헬기 이륙 준비. 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함포의 유효 사거리는 3km, 헬기는 출격부터 표적 도달까지 10분 이상 소요됐습니다. USV는 속도 35노트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전술 디스플레이에 노란 마름모 7개가 유조선을 향해 화살처럼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유조선까지 거리는 8km, 예상 도달 시간 14분. 우리 편대까지는 16km, 도달 시간 22분.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함포 사격 준비. 파하드 대령이 명령했습니다. 알다르이아함의 주포가 회전하며 북쪽을 향했습니다. 76mm 구경의 오토 멜라라, 함포, 분당 120발의 속사가 가능한 우수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거리였습니다. 우리가 사격권에 들어갈 때쯤이면 USV는 이미 유조선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헬기 이륙. 가판에서 사우디 해군 AS-565 팬더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프랑스제 다목적 헬기로 기관총과 로켓포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헬기가 고속으로 움직이는 소형 표적을 맞추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요. 김상우 중령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인 해제 키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중령님, 비공을 쓰게 해주십시오. 센서 정확도는 이미 검증됐습니다. 민간 선박 오인 가능성은 현재 시스템으로도 3% 미만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중령. 명령 위반은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오인 사격이 발생한다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조선과 USV 거리 5km. 작전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유조선이 회피 기동 중입니다. 스크린에서 거대한 유조선이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조선은 느렸습니다. 10만 톤급 선박은 급격히 방향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함정과 USV 거리 12km, 아직 함포 사거리 밖입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무력함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파하드 대령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헬기 상황은? 헬기 조종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USB 시계 확보, 기관총 사격 시도합니다. 밤하늘에서 예광탄이 빗발쳤습니다. 붉은 선이 바다 표면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USV는 빠르고 작았습니다. 파도 속에서 기동하는 목표를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음영 중 확인 안 됨. 표적 계속 접근 중입니다. 조종사가 보고했습니다. 제 심장이 가라앉았습니다. 유조선과 USV 거리 3km. 작전 장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조선에서 조난 신호가 발신됐습니다. 이쪽 노르웨이 국적 유조선 노르드스트로모 무인 공격정의 습격을 받고 있습니다. 즉각 지원 바랍니다. 선장의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파하드 대령이 응답했습니다. 노르드스트로모, 이쪽 사우디 해군입니다. 지원 중입니다. 버티십시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늦을 것입니다. 우리 함정, 한포 사거리 진입까지 6분. 6분, 너무 길었습니다. USV는 1분 안에 유조선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때 김중령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중령님, 제발입니다. 저 유조선에는 23명의 선원이 타고 있습니다. 센서 데이터를 보십시오. 그가 태블릿을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IR 신호 분석이 떠 있었습니다. USV의 엔진 열 패턴과 유조선의 신호 차이가 45%입니다. 15%가 아닙니다. 오인 가능성은 0.1%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검증단이 우려했던 15% 상황은 특정 조건에서만 발생하는 극단적 사례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신호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유조선과 USV 거리 1km. 작전 장교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스크린에서 7개의 노란 마름모가 유조선을 향해 마지막 돌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갈등했습니다. 명령과 양심 사이에서, 규칙과 생명 사이에서 부사령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진짜 안전은 무엇입니까? 규정을 지켜서 23명을 잃는 것입니까? 아니면 규정을 어겨서라도 그들을 구하는 것입니까? 파하드 대령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중령님, 결정하십시오. 저는 당신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명령을 어기고 비공을 쓴다면 저는 군법 회의에 회부될 것입니다. 제 경력은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쓰지 않는다면 23명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평생 제 양심을 짓누를 것입니다. 저는 2000년 코람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17명의 수병이 죽었고 우리는 그 교훈으로 비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공을 쓰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안전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기술 보호라는 명분으로, 시스템 통합이라는 이유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치였습니다. 이해관계였습니다. 시장 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 23명의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김중령, 비공 잠금 해제하십시오. 지금 당장. 김중령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중령님. 그가 봉인 테이프를 찢으며 달려나갔습니다. 파하드 대령이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중령님, 명령 위반입니다. 군법 회의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규정보다 생명을 선택하겠습니다. 기술 검증보다 현실을 선택하겠습니다. 결과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후가판에서 김중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금 해제 완료. 센서 활성화, EO 및 IR 동시 가동. 표적 자동 추적 개시. 이준혁 중사가 외쳤습니다. 7개 표적 모두 락온 완료. 민간 신호 간섭 없음. 발사 준비 완료. 그 순간 연합사령부에서 긴급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알다르이아함, 이쪽 연합사령부입니다. 비공체계의 활성화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공 발사. 제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습니다. 후가판에서 익숙한 발사음이 터져나왔습니다. 7발의 비공이 연속으로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백색 연기가 갑판을 뒤덮었습니다. 함교 안 모든 눈이 스크린에 고정됐습니다. 김중령이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EO 및 IR 교차 확인 양호. 민간 선박 신호 구분 완료. 오인 가능성 제로. 탄착까지 35초. 작전 장교가 말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방금 제 경력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초록색 점 7개가 노란 마름모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파하드 대령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김중령이 기도하듯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정확하게 모든 마름모가 사라졌습니다. 전 표적 격침 확인. 작전 장교가 외쳤습니다. 노르드스트로모 안전합니다. 민간 선박 5인 사격 제로. 센서 정확도 100%. 유조선에서 감사무전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함교 안은 조용했습니다. 승리의 환호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23명을 구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연합사령부에서 다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데이비드 첸 중령, 당신은 명령 불복종으로 즉각 지휘권을 박탈당합니다. 기지로 복귀해 조사를 받으십시오. 저는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파하드 대령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중령님, 당신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안전성 검증은 종이 위의 숫자였지만 당신은 실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김상우 중령이 함교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센서 기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중령님, 모든 데이터가 기록됐습니다. 민간 선박 구분 정확도, IR 신호 차이, 시스템 반응 시간, 전부입니다. 우리가 옳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 기록을 받아들었습니다. 중령, 이것을 연합사령부에 제출하십시오. 그들이 우려했던 문제들이 실제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김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령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군인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저는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새벽 6시 알다르이아함은 알리아드 기지로 복귀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 지휘관 경력은 이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23명의 선원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자신들의 생명이 한 군인의 경력과 맞바꿔졌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함교 밖으로 나서자 이준혁 중사가 격려했습니다. 중령님 감사합니다. 비공이 증명했습니다. 안전성 우려는 기우였습니다. 저는 그의 격려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중사, 비공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문제는 비공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정치였습니다. 알리아드 기지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총알이 아니라 진실로 싸울 것입니다. 센서 데이터로 구조된 생명으로, 그리고 현장의 증언으로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할 것입니다. 오전 10시 저는 알리아드 기지 조사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홍해의 푸른 바다가 보였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명령 불복종, 무기 무단 사용, 작전 지휘권 남용, 군법회의에서 다뤄질 혐의 목록이 길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연합사령부 법무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중령, 당신의 행동은 연합작전의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변명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변명은 없습니다. 저는 23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의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같은 상황이 온다면 저는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법무관이 서류를 넘기려던 순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연합사령부 삼성 장군이 급하게 들어왔고 그의 뒤로 여러 명의 고위 장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장군이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중령,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화면에는 CNN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유조선 선장, 한국제 무기 비공이 선원 23명 구했다고 증언. 사우디 해군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 표명.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군이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것은 로이터입니다. 노르드스트로모 선장 올레 한센 기자회견에서 밝혀. 만약 비공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것. 그 무기를 쓰지 못하게 막았던 사람들은 우리의 죽음을 원했던 것인가? 직설적인 비판에 연합사령부 당혹.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장군이 계속 화면을 넘겼습니다. BBC 뉴스입니다. 노르웨이 정부, 한국과 사우디의 공식 감사 표명. 동시에 연합사령부의 무기 사용 제한 정책에 강한 의문 제기. 그리고 마지막 화면이 떴습니다. 뉴욕타임스 사설. 정치가 생명을 담보로 한 날. 비공 사용 금지 명령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방산업체의 로비가 선원들의 목숨보다 중요한가?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장군이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령, 지난 3시간 동안 상황이 폭발했습니다. 노르웨이뿐 아니라 그리스, 파나마, 리비아 정부에서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자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사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비공을 지목했습니다.
법무관이 서류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하지만 명령 불복종은 여전히. 장군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법무관, 나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전 세계 언론이 우리를 비판하고 있고 여러 정부가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중령, 당신은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3명을 구했고 연합작전의 명분을 지켰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문제지만 도덕적으로는 정당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장군님께서는?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공 사용 금지 명령은 30분 전 공식 철회됐습니다. 미 국방부, 프랑스 국방부, 영국 국방부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작전 현장의 지휘관에게 무기 선택의 재량권을 부여한다. 정치적 결정이 현장의 판단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중령, 당신의 지휘권은 즉시 복원됩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연합사령부는 당신에게 공식 사과를 전합니다. 우리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장군이 경례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중령. 당신이 옳았고 우리가 틀렸습니다.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십시오. 홍해는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법무관이 서류를 챙기며 조사실을 나갔고 고위 장교들도 하나씩 퇴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군이 문 앞에서 돌아보았습니다. 참, 하나 더 전할 게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공 추가 수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7개 국가에서 공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7개국이요?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AE, 오만, 쿠웨이트, 이집트, 그리스, 싱가포르,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입니다. 모두 홍해 작전의 데이터를 보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명중률 100%, 저비용 고효율, 그리고 오늘의 구조작전.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멀리 알다르야함이 정박해 있었고 그 후가판에 비공 발사대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을 나서자 복도에 파하드 대령과 김상우 중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파하드 대령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중령님, 축하합니다. 김중령이 다가와 포옹했습니다. 중령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옳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 사람은 함께 기지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파하드 대령이 물었습니다. 중령님,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바다를 보았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아직 우리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알다르야함이 다시 출항했습니다. 이번에는 제한도 금지도 없었습니다. 비공 발사대는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었고 한국 기술진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함교에서 김상우 중령이 보고했습니다. 중령님, 한국 본부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의 사건으로 비공이 세계적 주목을 받았고 추가 생산 라인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파하드 대령이 쌍안경을 들며 말했습니다. 중령님, 이제는 정치가 아니라 기술로 승부합니다. 그것이 공정한 경쟁입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함교 밖 갑판에서 이준혁 중사가 비공 발사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무기가 사우디 해군의 손에서 연합작전의 일원으로 세계의 바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승리였고 동맹의 증명이었으며 무엇보다 생명을 구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녁 5시 수평선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홍해의 물결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우리는 정치의 벽을 넘어섰고 이제 다시 우리의 임무로 돌아왔습니다. 바다를 지키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공은 그 임무를 완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홍해는 다시 한번 비공의 이름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새벽 5시 연합사령부에서 긴급작전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USV 공격 징후 포착, 추정 규모 20대 이상, 다국적 선단을 향해 조직적 공격 준비 중. 제 손이 작전지도 위를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제한이 없었고 비공은 완전히 풀려 있었습니다. 알다르야함, 알주바이람, 그리고 새로 합류한 UAE 해군, 바이누나함까지 세 척 모두 비공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총 24발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경험이 있었습니다. 모든 함정, 전투 배치. 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표적 우선순위 설정, 센서 융합 모드 활성화, 중복 사격 방지 시스템 가동. 파하드 대령이 헤드셋을 쓰며 웃었습니다. 중령님, 이제는 우리가 사냥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정치의 희생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승리했고 이제 우리는 완전한 전력으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전술 디스플레이에 노란 마름모 23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선단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협동 공격 대형이었습니다. 김상우 중령이 후가판에서 보고했습니다. 비공전 체계 정상. 한국 본부에서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전송했습니다. 데코이 판별 능력이 30% 향상됐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실전 데이터를 즉각 반영해 무기를 개선하는 속도. 이것이 한국 방산의 강점이었습니다. 교정거리 진입 8km. 작전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표적 할당 개시. 각 함정 8발씩 우선순위 표적부터 순차 사격. 새 함정의 함교에서 거의 동시에 응답이 왔습니다. 알다르이아함 표적 1번부터 8번 라곤 완료. 알주바이람 표적 9번부터 16번 라곤 완료. 바이누나함 표적 17번부터 23번 라곤 완료. 사격 개시. 제 명령과 함께 홍해 위로 23개의 백색 연기 자국이 동시에 그어졌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하늘 위로 로켓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올랐고 각자의 표적을 향해 정확하게 비행했습니다. 이준혁 중사가 후가판에서 외쳤습니다. 발사 완벽. 전탄 정상 비행 중입니다. 함교 안 스크린에서 23개의 초록색 점이 23개의 노란 마름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탄차까지 40초. 그 40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파하드 대령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중령님, 우리는 해낼 겁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30초, 20초, 10초. 초록색 점들이 마름모들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꽃놀이처럼 하나씩 마름모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거의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표적 1번부터 5번 격침. 작전 장교가 외쳤습니다. 이어서 6번째부터 10번째, 11번째부터 15번째가 연속으로 격침됐습니다. 표적 6번부터 15번 격침. 함교 안에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8개의 마름모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번째부터 23번째까지 모든 마름모가 스크린에서 사라졌습니다. 전 표적 격침 확인. 작전 장교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23발 발사, 23개 명중입니다. 명중률 100%. 함교가 폭발했습니다. 환호와 포옹, 눈물과 웃음이 뒤섞였습니다. 파하드 대령이 저를 들어 올렸고 김상우 중령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후가판에서 한국 기술진의 환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준혁 중사가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기술이, 한 나라의 자부심이 세계 무대에서 완전히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알다르이아함의 한미에 사우디 국기와 함께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두 국기가 동등한 높이에서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CNN은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홍해에서 한국제 비공 23대 동시 격침. 역대 최대 규모대 USV 작전 완벽 성공. 명중률 100% 다시 한번 입증. BBC 군사 전문가는 스튜디오에서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현대해전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저가 고효율 정밀 무기가 고가 대형 무기 체계를 대체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로이터는 시장 분석을 내보냈습니다. 한국 방산 주가 급등. 비공 제조사 주가 3일 만에 45% 상승. 추가 수출 계약 예상액 10억 달러 이상. 프랑스 AFP는 정치적 분석을 실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 독점 시대 종언. 한국, 터키, 이스라엘 등 신흥 방산 강국의 부상. 기술 혁신과 가격 경쟁력이 새로운 기준. 일본 NHK는 자국 정부의 결정을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한국산 비공 도입 검토 공식화. 해상자위대, 홍해 작전 데이터 전량 분석 중. 독일 DPA는 나토 내부 논의를 전했습니다.
나토 해군 사령부 비공 체계 표준화 검토, 회원국 공동 구매 가능성 논의. 전 세계가 비공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공 뒤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함교 안스크린의 외신 뉴스가 차례로 떴고 모든 장교들이 감격에 겨워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합사령부에서 축하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알-다르이아함 완벽한 작전 수행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한국 국방부에서 공식 메시지가 왔습니다. 데이비드 첸 중령과 사우디 해군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비공의 성공은 한국 방산의 자긍심이며 양국 협력의 증거입니다. 김상우 중령이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령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중령, 이것은 당신들의 승리입니다. 당신들이 만들었고 당신들이 증명했습니다. 파하드 대령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함정, 귀향 준비. 우리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오후 2시 알리아드 기지에 도착했을 때 부두에는 수백 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사우디 해군 장병들, 한국 기술진 가족들, 언론 기자들, 그리고 구조된 선원들이었습니다. 노르드스트로모의 올레 한센 선장이 제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선하자 그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중령님, 당신이 우리 23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김상우 중령을 가리켰습니다. 선장님, 감사는 이 사람들에게 하십시오. 비공을 만든 한국 기술자들에게요. 한센 선장이 김중령에게 다가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기술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중령님, 비공의 핵심 기술은 무엇입니까? 한국은 어떻게 이런 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까? 향후 추가 수출 계획은? 김상우 중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공의 핵심은 센서 융합입니다. EO와 IR의 교차 확인, 데코이 판별 중복 방지. 이 모든 기술이 하나로 작동합니다. 그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20년 전 미국과 함께 이 개념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멈췄을 때 우리는 계속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비공입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했고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 6시 사우디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산 비공 추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기존 4척에서 10척으로 확대 배치합니다. 이어서 UAE, 오만, 쿠웨이트 정부에서도 연쇄적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모두 비공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중동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리아드 기지 전망대에 서서 홍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파하드 대령과 김상우 중령이 제 옆에 섰습니다. 파하드 대령이 말했습니다. 중령님, 우리는 함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사우디와 한국 그리고 미국의 협력이 만든 승리입니다. 김상우 중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2000년 미국이 코람에서 당한 그날부터 시작된 여정입니다. 25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동맹이었고 신뢰였으며 함께 싸우는 의지였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홍해의 물결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서 비공이 지킨 선박들이 안전하게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자신들의 안전이 지름 70mm의 작은 로켓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작은 로켓 안에 담긴 것이 단순한 폭약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안에는 한국 기술자들의 20년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겠다는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 9시 서울에서 긴급 뉴스가 방송됐습니다. 한국산 비공, 홍해에서 완벽한 성공, 명중률 100% 재확인, 글로벌 방산 시장 주목. 앵커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닙니다. 한국 기술력의 세계적 인정이며 대한민국 국격의 상승입니다. 화면에는 알-다르이아함 후가판에 장착된 비공이 클로즈업됐고 그 옆에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라고. 전장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세계 인정을 받은 승리라고. 오늘 홍해에서 비공은 완벽했습니다. 23발 모두 명중했고 단 하나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승리는 한국이 이제 세계 무대에서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가 무기가 아니라 고품질 무기로,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파하드 대령이 제게 물었습니다. 중령님,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다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를 계속합니다. 바다를 지키고 생명을 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김상우 중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비궁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비궁은 준비되어 있었고 우리도 준비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이제 전 세계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의 홍해, 그곳에서 한국의 이름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정밀하고 저렴하지만 효과적이며 무엇보다 생명을 구하는 무기, 그것이 비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름은 전 세계에 각인됐습니다. 홍해의 밤하늘 아래 세 사람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승리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자부심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한국과 사우디, 그리고 연합군이 함께 쓴 완전한 승리의 기록이었습니다.